도림천에 나왔습니다. 신림동은 관악구 중서부에 있는 법정동입니다. 관악산 기슭에 있어 숲이 우거졌던 데서 지명이 유래하였으며 관악구 전체 면적의 58%,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단순하게 신림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체 범위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법정동 중에서 인구 1위이며 행정동으로는 11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림동 하면 서울대학교 고시촌, 신림동 순대촌, 난항지구, 난곡지구 등 수많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은 일제시대에는 군사적, 지리적 위치상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외곽지역에 불과했고요. 한국전쟁 이후에도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경 4대문 도심의 불량주택 철거 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이 신림동 일대로 집단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곳에는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상경하면서 과밀 포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 대학로에 있던 서울대학교가 신림동으로 이전하면서 기반 시설이 정비되고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서 빈민촌이 아닌 대학가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림 사거리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대경에 강서구에서 신림역을 지나 송파구로 이어지는 남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남부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구로공단이 있었고 동쪽은 강남 개발 현장, 북쪽은 여의도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신림 사거리로 왔다가 흩어지고 퇴근 후에 다시 모이는 곳이었고요. 이 반경으로 해서 술집과 유흥업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면은 이제 곳곳에 저렴한 임대료가 이제 소문나면서 지방에서 많이 또 상경을 하고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절정을 맞이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곳곳에 보면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신림역을 기반으로 해서 2호선으로 각각의 도심과 강남의 오피스가 연결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룸 수요가 또 꾸준한 곳입니다. 현재 신림동의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의 법정동에서는 인구가 1위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사거리에 멀리 보이는 그 빈터가 있는데 제가 2019년에 여기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3년 만에 왔는데 그때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신림백화점 그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가 되고 향후에 20층 이상의 오피스텔이 올라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원시장에서 도림천 위에 다리를 지나 신림동 먹자상권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일대는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신원시장과 먹자골목 일대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을 성취하면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좋지만 이 상권 안에 있는 그 담배꽁초 있잖아요. 그것을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먹자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일대는 신림역 남쪽에 있는 곳으로 신림동의 행정동인 서원동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서원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서원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현재 국민은행 뒤편이라고 하는데 전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림역 하면 순대촌이라는 강력한 그 상권의 테마가 있는데 이 순대촌의 역사는 1970년경에 뒤쪽 신원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85년경에 이쪽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89년도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졌다가 89년도에 현재 그 신림 순대타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쪽으로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순대와 관련된 가게들이 많이 사라졌고 현재는 먹자 유흥상권의 그 업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주택 지역이 이제 상권으로 확정되다 보니 이 골목이 좁고 건물 형태가 좀 불규칙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없는 맹지의 그 건물들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 도림천에서 이 신림로 사이에 면적이 적은 이 상황에서 상업지역이 적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이 많아도 굉장히 사람이 많아 보이는 그런 밀집도가 있는 곳이고 또 코로나 그 시대에는
서울 시내 그 상가 공실률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곳 신림동 일대는 약 공실률이 1.4%로 서울 시내에서 그 가장 적었던 그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일대 상권의 특징은 낮 상권보다는 밤 상권이 활발한 곳이고요. 전국에 있는 주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상권이 오래되다 보니까 월세는 낮은데 권리금이 상당히 센 상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보면 신림역 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로 가는 방향의 신림로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먹자 골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1차적으로 있고, 또 여기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상권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유흥업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도 제가 왔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걸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 상권에 특히 유흥업종이 몰려있는 상권들이 권리금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1억이었던 곳이 지금 시세를 알아보면 2억 이상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아니 작년에 봤는데 왜 이렇게 권리금이 올라 있나? 이렇게 이제 놀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영업시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영업시간도 이제 풀어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손실,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심리적인 부담감 등,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희망을 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권리금을 지금 높이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와서 권리금을 받던 분들이 현재 이 신림역 상권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 상권을 가도 권리금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놀라시곤 하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꼭 지금 당장 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직영점이나 뭐 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권리금이 과도할 때는 한 템포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너무 권리금이 너무 높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그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전국에 있는 광역 상권의 그 권리금 시세를 모를 경우에 이제 초보자들이 지금 잘못 들어가면 대단히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림동은 이 건물 투자 입장에서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되는 것을 보면 약 1억 2천만에 거래된 것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 투자를 하고 이제 수익률과 상승되는 이자를 생각해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림역 상권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상권보다는 그냥 임대 수익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맞을 것 같고,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그 거래량이 많이 됐던 곳은 이제 상권의 어떤 확장성이 있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림역 상권은 그런 상권은 아니고 반대 상권들이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말들은 금리가 6%에서 7%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건물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 시장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보실 때는 금리와 수익률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되고 지역별로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그래도 수요가 꾸준해요.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플러스 월소득이 높기 때문에 뭐 금리가 10% 이상 넘지 않기까지는 충분하게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지역들은 좋은 매물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매물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먼저 중요한 거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이 건물 시장의 주요 지역들이 투매 현상이 나온다면 그거는 경제 위기의 상황인 거고, 일반 사람들의 그 경제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림역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